네, 우리가 가요를 들을 때 처음 듣는 순간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5번 정도 듣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약간 그 실증이 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클래식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과거가 생각이 나고 미래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앤틱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예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 눈에 들어오면서 예뻐 보이는 매력이 있답니다. 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마을 라디오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텍을 사모하는 남자 한정훈입니다. 어, 저번 저번에 이제 1회 방송을 마치고 또 이제 2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럽의 그 엔틱의 역사 중에서 유럽을 통치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여성분 2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에 있는 루이 15세의 애첩,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후궁 마담 뽕빠두르라는 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담 뽕빠두르는 원래가 그 저기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루이 15세가 그 이렇게 사냥을 다니는 길 중간에서 그 루이 15세에 대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루이 15세의 이제 애첩이 되는, 그러니까 그 귀족이 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담 뽕빠두르라는 그 여성이 보면은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 일남 일녀의 그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결국은 다 그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담 뽕빠드르의 그 원래 그 본명은 1721년에 이제 그 태어나 가지고 잔 푸아송이라는 그 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프랑스 파리의 그 저기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를 전 세계의 그 저 유행의 첨단 도시로 만든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루이 15세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거만 이제 뭐 밝히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또 그러기는 조금 이렇게 그 자폐증 환자 그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담 뽕빠두르라는 이 여성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그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 미술, 뭐 문학, 그다음에 그 패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거진다 그 아주 화려함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러한 여성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1745년 9월 14일 날 그의 나이 24살 때 이제 루이 15세의 이제 후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이 15세는 국사에는 별 관심이 없고 허구한 날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 마담 뽕파르트가 이제 한 19년 정도를 거진 이제 그 집권을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영국을 대표하는 이제 그 저기 여왕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이분은 이제 1833년에서 이제 1901년까지 이제 그 64년간 그 영국을 지배를 해왔는데, 그 전 세계의 4분의 3의 그 식민지를 갖다가 거느릴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었고,
그다음에 그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그 제위한 여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제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산업혁명과 이제 제국주의로 영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는데 이제 상당한 그 저기 노력을 했었고 그레이트 브리티시라 해가지고 대영 제국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을 그 당시 지배를 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왕으로서 이제 그 남아 있는데요. 그 여왕이 하루는 이제 그 영국을 대표하는 가구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갖고 이제 언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상징하는 이제 가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혹시 앤틱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다리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발리 그 보리 슈가 그러니까 엿에 그 트위스트 그 보리엿을 꼬아 만든 가구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앤틱 보시다가 그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걸 보면은 그건 전부 다 그거는 영국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영국에서는 정말 그 대단한 하여튼 여왕으로서 이제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여왕의 그 사진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1851년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할 때는 그 앤틱을 판매하시는 분이 아마 이 빅토리아 여왕의 얼굴을 잘 몰랐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식의 어떤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뭐 소주 한 병 정도 가격에 제가 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앤틱 책을 이렇게 보다가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얼굴을 갖다가 굉장히 이제 그 아주 세세하게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여왕이라는 걸 첫눈에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영국에 있는 뭐 백화점 백화점이 아니고 저기 뭐야 저 박물관 같은 데에서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은 뭐 저를 갖다가 잡으러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굉장히 싼 가격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이름이 있는 그러한 그 액자라는 걸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한번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사진이 하나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헝가리에서 만든 헤랜드라는 도자기예요. 근데 이제 이 헤랜드라는 그 도자기 업체에서 빅토리아 여왕을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시면은 새가 두 마리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그림의 패턴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스차일드 버드라 그래요. 로스차일드. 근데 로스차일드라는 그 이름은 영국에 있는 아주 그 유명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 금융계를 갖다가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 가문의 이름인데 하루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을 갖다가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가 이제 끝나고 났는데 여왕이 애끼는 이 목걸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목걸이가 없어지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들을 풀어가지고 목걸이를 빨리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이제 동쪽에 이제 딱 동쪽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동쪽 하늘을 쳐다보는데 나뭇가지에서 뭐가 반짝거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들이 여왕의 목걸이를 물어다가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서 저 문양을 로스차일드 버드 또 이제 로실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그 헤랜드라는 그 헝가리 헤랜드 도자기를 엄청나게 팔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그 앤틱 빌리지를 하면서 뭐 앤틱 얘기만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앤틱 빌리지의 커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밀크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전 세계의 커피는 어떠한 커피들이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우리 부부가 5개국을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우리도 커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커피 맛을 찾아러 이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태리에 갔는데 그 피우지라는 그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호텔에서 주는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가 우리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앤틱 카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커피를 이태리에서 이 피우지에서 마신 이 커피를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토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토론토에 와서 이제 이태리 식당만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 식당 중에 우리가 가끔 자주 가는 그 식당이 이태리 식당인데도 우리가 그 주인이 이태리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그 이태리에서 오신 그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그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시는데 아마 그 사장님이 아주 여자분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그냥 이렇게 덩치가 있으세요. 근데 그 굉장히 좀 우리가 가서 커피를 마시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커피를 다 안 마시고 반 정도 남았는데 그 헬퍼들이 와서 그걸 걷어가요. 그럼 왜 다 마시는데 왜 가지고 가느냐고 이제 그래갖고 막 언성이 높은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가 식당인데 이분들이 그 우리 한국 그 여성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왜 뭐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삶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전구지 부친 거 이런 걸 이제 까만 봉지에 이제 담아가지고 와서 이제 커피가 맛있고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커피가 맛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그런 걸 싸가지고 와서 이제 먹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피자니 뭐 파스타니 이런 거 파는 식당인데 이제 거기서 이걸 뜯어가지고 먹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만 오면은 막 와서 이제 막 먹지도 않았는데 막 가져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헬퍼가 이제 남자 헬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이 그 헬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에서 이제 그 토론토 갈 때마다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이제 우리 그 한국 고유의 그 왜 액세서리 같은 거 뭐 부채라든지 뭐 효자손 같은 거 막 이런 걸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 헬퍼들 그 중국 헬퍼한테 이제 동양계 같은 이제 동양계니까 이제 그 헬퍼한테 이제 내가 선물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 뭐야 풀타임이냐 아니면 하프타임이냐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래. 그럼 하프타임 같으면 그 알바라는 얘기란 말이야. 아르바이트.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근무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근무를 한대. 그래서 내가 니한테 부탁이 있다 그랬더니 무슨 부탁이냐 그래서 너희 집에서 파는 커피가 무슨 커피인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가는데 그 이제 그 식당 뒤에 보면이 막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하는 이제 뒷문이 있어요. 거기서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제임스 그러면서 이제 불러.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서 갔더니 까만 그 비닐봉지에다가 볶은 콩 이만큼, 안 볶은 콩 이만큼을 주면서 이걸 가져가래. 그게 이제 자기네들 그 쓰는 이제 커피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장유 폭포에 가면은 그 일루소라는 그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제가 이제 개인 교습을 이제 커피에 대한 이제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리키는 그 선생한테 그 원두하고 이제 그 생두를 갖다 주면서 어떤 콩으로 몇 도에서 몇 분간 볶는지를 이걸 좀 알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거진 한 95% 정도까지는 맞췄어요. 그래서 몇 도에 몇 분을 볶으면 어떤 콩을 몇 도에 몇 분을 볶으면 이제 그 이태리 식당에서 파는 그 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온 게 이제 우리 앤틱 빌리지의 그거예요. 그 커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앤틱 빌리지에 또 밀크티라는 게 있는데 그 이 밀크티라는 요 얘기도 내가 잠깐 제가 하고 이제 방송을 끝낼라 합니다. 그 우리가 그 토론토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그 살던 집이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16가구가 한 동네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옆에 지붕은 다 붙었는데 따로따로 이 집이에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이렇게 붙어 있는 집. 근데 이제 거기는 꼭 1년에 한 2번씩 그 바베큐 파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가가지고는 이제 그 바베큐 파티를 무조건 나오라니까, 그 당시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LA 갈비 있잖아요. 그 LA 갈비가 어마어마하게 그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갈 때 그 갈비 양념, 그 소갈비 양념, 돼지갈비 양념을 한 몇 박스를 사가지고 갔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져가서 그 LA 갈비가 그 당시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뭐 200파운드인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그 우리 그 오뚜기인가 뭐 어디서 나오는 이렇게 그 양념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이 그 바베큐 틀을 가지고 나가서 굽는데, 그 동네의 그 연기와 그 냄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베큐 파티를 한다 그래서 나는 고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뭐 소세지에다가 빵에다가 그다음에 뭐 머시멜론인가 왜 하얀 솜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들고 나오시더라고. 그다음에 뭐 맥주 뭐 그다음에 음료수 이런 거만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이제 그걸 LA 갈비를 갖다가 불판에 이렇게 그 숯불에다가 해가지고 구워 놓으니까 그 냄새하고 연기가 이게 동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만 우리한테만 와가지고 이제 LA 갈비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또 모자라가지고 또 200파운드가 얼마를 또 더 사왔어 제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파티가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우리 옆에 사시는 이제 할머니가 그 LA 갈비를 조그만 그 팩에 든 LA 갈비를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뭐라는 게 아니고, 그게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걸 양념을 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가 이제 영어도 잘 이렇게 잘 못하고 뭐 영어도 짧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그 저 양념을 반 정도 남은 거를 그냥 드리면서 이거 갖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뒤에 이거 해서 자시면 된다고 그래갖고 드렸더니,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가 무슨 그 저기 뭐야 변호사인가 하여튼 의사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우리 부부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도 이제 우리 두 사람 다 뭐 영어도 짧고 이러니까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근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또 다 통해요. 근데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갔는데, 벽에 보니까 전부 다 뭐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이런 사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 로얄 패밀리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면서, 자기가 이제 영국 왕실에서 연회부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 밀크티 이런 걸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밀크티를 갖다 대접을 하면서 고맙다면서 이제 그 밀크티에 대한 레시피를 갖다가 적어주는데, 그 당시에 하더라도 우리는 뭐 밀크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일단 적어주시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어디다 이제 던져놨는데, 카페를 가만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메뉴 중에 밀크티라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맛이 안 나요. 우리 뭐 토론토에서 먹던 이런 맛하고 전혀 안 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할머니가 한 20년 전에 주셨던 그 레시피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갖고 전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에 와서 그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드는 게 이제 밀크티인데,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밀크티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이제 그 영국 왕실에서 이제 했던 이제 그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그 앤틱 빌리지에 이제 스토리가 남아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그 시간 또 관계상 또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앤틱과 빈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담 뽕파두루, 그 다음에 그 빅토리아의 여왕, 그리고 우리 앤틱의 커피와 밀크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도 그 앤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뭐 방송을 했는데 그게 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듣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르네상스 이전의 그 유럽은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미개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십자군 전쟁 이후 이제 그 동양의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르네상스라는 그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뭐 지금의 그 유럽이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앤틱을 접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펼쳐보았는데요. 오늘도 마을 라디오를 청취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앤틱을 사모하는 남자 한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